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장 가공 성전 선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제 송전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성전선의 개요 보면 전선로의 종류죠. 첫 번째가 이제 가공 전선로, 그다음에 지중 전선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가공 전선로는 철쭉,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애자와 같은 지지물로 절연을 한 선로를 얘기하고, 지중전선로는 자, 도처에 특수한 절연을 입힌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한 선로, 이게 바로 지중 전선로가 되겠죠. 자, 이제 가공 송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 자, 이게 과거에 많이 출제되었었던 건데 주로 이제 기사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사에도 간혹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도전율이 높아야 되겠고, 또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되겠죠? 신장률도 커야 될 거고, 뭐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작아야 되고, 가벼워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가격 저렴하고, 가선 작업이 용이해야 되겠죠? 가공 성전선로니까 공사하는데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전선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구조에 의한 분류인데,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단선과 연선으로 나눠지죠. 자, 단선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연선이라고 하는데, 단선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이 선 하나를 단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단선의 굵기를 지름으로 나타냅니다. 몇 미리 몇 미리. 그런데 이제 외국은 AWG로 표현하죠. 이게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미국의 그 호칭 구격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단선이 아니고 이제 연선은 뭐냐면, 이 단선을 여러 가닥으로 어떻게 돼? 꼬은 겁니다. 꼬은 것. 그게 바로 이제 연선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가공 아연 도금 연선, ACSR, 뭐 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연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희 점선을 그어놨습니다. 점선을 그어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점선으로 된 소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피치 서클이다. 그래서 여기를 피치 서클이다 이렇게 표현해. 피치 서클. 그럼 이 피치 서클을 왜 두냐 그러면, 요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를 뭐냐면 1층, 여기를 2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선의 층수를 n 이렇게 표현해요. 소선의 층수를. 그래서 이 소선의 층수를 알아야만 쉽게 뭔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선을 구성하는 총수, 소선의 총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3,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요 피치 서클이 하나죠. 이걸 1층이라고 그랬죠. 1층. 그러면 n이 1이겠지. n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니까 2. 여기는 3. 6 플러스 1. 7가닥이 되죠?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닥이 되는 겁니다.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3 플러스 1이 되겠죠? 3이 6. 3, 6, 18 플러스 1. 19가닥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아까 여기 7가닥,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닥.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층, 4층 얼마든지 다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선의 바깥 지름 D하고 소선의 지름 어떤 관계냐? 연선의 바깥 지름, 요게 D죠. 전체 지름. 이 D는 어떻게 돼? 여기 보니까 요렇게 보면 빠르겠네. 그럼 요 하나가 반경이 D죠? 하나의 반경이 D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면 전체 층수가 몇 개였어? 2층이었지, 2층.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층수가 2가 되니까 2는 4 플러스 1. 그래서 전체가 5D가 되겠죠? D가 5개. 이렇게 따지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하고 소선의 단면적, 이 관계를 보면, 자, 전체 단면적은 하나 소선의 전체 도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값에 가까운 이제 공증 단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ACS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가 하나의
단선이 되는 거고, 이 전체가 뭐야? 연선이 되는 거죠. 연선. 특히 AC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여기가 스틸로 돼 있죠. 스틸 reinforced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연선이다 이게 표현하고, 요 뒤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층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층수가 한 층, 두 층, 3층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공연선이라고 있습니다. 중공. 그러니까 뭐예요? 가운데가 공, 비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200k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에서는 코로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송전 용량과 관계없이, 그죠? 송전 용량과 관계없이 적어도 지름 25mm 이상의 전선을 필요하게 된다. 자, 이 경우 보통의 연선을 사용하게 되면 전선 소비량이 많죠. 왜? 연선이니까 다 이 안에도 다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다 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체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도체를 쓰지 않는다 말이야. 중간에 벼버린다 이거지. 왜?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표피 효과 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류는 표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도체 중앙으로 전류가 거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굳이 흘러가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연선을 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종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중공 연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질에 의한 분류. 지금 이제 전선을 계속 형태나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질에 의한 분류 보니까 여기 이제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선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요 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인데, 요 표는 사실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사들의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종종 찾아와서 개념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유 저항이 있죠. 연동선은 0.0172, 경동선은 0.0182, 알루미늄선은 0.027이. 자, 요거의 값은 기술사 정도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암기하세요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유 저항이잖아요. 그럼 고유 저항의 단위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저항은. 그러면 여기서 단면적은 미리미리의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는 메타로 봅니다. 그러면 이 미리미리는 1미리미리, 이건 뭐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미리미리의 제곱은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 되는 거야, 제곱이. 제곱되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고 메타 제곱 나오겠죠? 위에 메타고. 그래서 메타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의 단위로만 보자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이 곱해지고 5옴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에 5옴 메타. 이게 바로 고유 저항의 단위입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인데, 여기 고유 저항 탭을 한번 보시면, 자, 연동선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옴 메타가 되죠? 그럼 기본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하나 더 곱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그러면 1.7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이제 0.017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동선은 0.0182, 알루미늄선은 0.028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0.017이 하나만 기억하면 경동선은 어떻게 돼? 0.018이가 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선은 0.027이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분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만분의 172가 되겠죠? 만분의 172에 172를 밑으로 내려보내. 그러면 172분의 만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58이 나오더라, 이거. 58. 그 다음에 여기는 55, 역시 35 이렇게 나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고유 저항이죠? 이 고유 저항분의 1. 저항분의 1. 그게 바로 뭐야? 개념상. 도전율이죠. 도전율. 그래서 도전율을 보면은 얘는 58이 되겠고, 얘는 55, 얘는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도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도도. 이 전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지. 무엇하고 어떤 기준값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에 대한 나의 값, 그게 바로 뭐예요? PU가 되는 거지. 퍼 유닛법.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연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동선에 대한 연동선, 자기 거는 1이 됐고 연동선에 대한 경동선, 이게 0.95. 그다음에 연동선에 대한 알루미늄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가 연동선을 1이라고 했을 때 점점 낮아지는 거죠. 전도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다, 이가. 이 전도도 분해 다시 1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 이제 이건 이제 고유 저항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PU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분해 1 이렇게 하니까 95분의 100, 61분의 100 이렇게 PU법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고유 저항값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돼? 고유 저항값을 찾아내려면, 그러면 우리가 PU법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ZPU다. 그러면 어떻게? Z 베이스에 대한 자기값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값 찾아내려면 어떻게 돼? Z 베이스 기준값에 대한 PU값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자기 기준값은 얼마야? 지금 58분의 1이 기준값이죠. 거기에 대해서 PU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1, 여기는 95분의 100, 얘는 61분의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원위치 나오죠? 이렇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성 연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합성 연선. 얘는 뭐냐면,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 예를 들어서 ACSR이죠. 알루미늄 케이블 스틸 리인포스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 도전율이 높은 경 알루미늄을 인장 강도가 큰 강선 또는 강연선의 주위에 꼬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도체에다가 어떻게 그죠? 꼬는 겁니다. 이 꼬는 것을 합성 연선. 그래서 대표적인 게 ACSR인데 이 ACSR은 자, 스틸 리인포스 강화된 강선에다가 그 주위를 뭘로 알루미늄 케이블로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ACSR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합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자, 이 조합에 의한 분류에는 이제 단도체하고 복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단도체는 뭐라고 하냐면, 자, 송전선로에서 한 상당의 전선은 한 가닥이고 이것을 단도체라고 하고, 한 상당 두 가닥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방식도 많은데 이것을 복도체라고 한다. 그러면 한 상에 연선을 사용하죠. 단선 말고 연선, 여러 가닥의 연선을 사용합니다. 연선 여러 가지 뭡니까? 많은 개수의 연선 전체를 그냥 한 가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표현상 한 가닥. 그럼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 두 가닥이 되는 거죠. 두 가닥.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가닥, 두 가닥 그러면 그냥 소선이 하나만 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도체로 사용하는 연선, 저 소선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전체를 그냥 한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2도체, 4도체, 6도체를 쓰는데 복도체는 2도체는 이제 154 계통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4도체는 3, 4, 5, 6도체는 7, 6, 5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개시전압이 상승함으로 코로나에 의한 영향이 감소된다. 이건 나중에 코로나 할 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 감소되고 정전 용량은 증가된다. 왜냐하면 이제 복도체로 쓰게 되면 L 값이 줄어듭니다. 감소하게 되고 C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복도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XL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선로의 전압 강화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송전 용량도 증가할 수 있고, 송전 용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개통의 안정도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X 값을 낮춰주기 위해서 복도체를 채용하는 이유도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선의 종류, 이 나선 이제 베어코파라고 하죠. 베어코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알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알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ACSR이죠. 이게 피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전선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 이제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시험 문제 주로 좀 어렵게 출제될 때 이런 게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이해를 하면 그렇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그죠?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십시오. 자, 먼저 가장 기본이 이제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아까 설명했었죠? 알루미늄, 여기 이제 컨덕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케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알루미늄 컨덕터라고도 표현하는데, 컨덕터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제조사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전 공식 용어는 이제 알루미늄 케이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관계없으니까. 자, 알루미늄 컨덕터 스틸 리인포스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 요거를 스틸로 보겠습니다. 스틸. 그럼 뒤에 여기가 뭐야? 전부 다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 스틸이 전체의 하중을 지탱을 해줘. 아주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전류는 어디로 흘러? 전류는 자, 이 알루미늄으로 흐르는 겁니다. 알루미늄으로. 그러니까 이 스틸 자체는 이 스틸도 뭐 도전체이긴 하지만 알루미늄보다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발생이 거의 안 생긴다.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알루미늄 연선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피복 강심, 알루미늄 연선. 알루미늄 연선 쓰고 알루미늄을 피복한 강심을 쓰겠다. 이거. 강심에 알루미늄을 피복했다. 영어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알루미늄 컨덕터. 그죠? 알루미늄 컨덕터잖아. 여기 스틸 리인포스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스틸 리인포스가 어떻게 돼? 알루미늄으로 클레드. 옷을 입혔다, 이런 말이야. 무엇을? 스틸 리인포스, 스틸에 알루미늄으로 옷을 입혔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해?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피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틸하고 알루미늄하고 어떻게? 전기 전도도가 다르죠? 전기 전도도가 다르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피복을 해버리면 여기도 알루미늄, 여기도 알루미늄. 예, 그러면 부식이 일어날 일이 없지. 자, 그래서 AW다. 그러면 이건 알루미늄 와인딩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 여기를 보면 알루미늄 클레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강심을, 맨 안에 있는 이것을 피복했구나. AW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ACSR, AW 금방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ACSR OC라고 그래. OC.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뭐냐면 투투나인 배전솔로에 다 써요. 네, 투투나인 배전솔로에. 얘는 여기를 어떻게 돼? 자, 이게 이제 도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도체, 이 외부를 어떻게 됩니까? 외부를 XLP로 피복을 했어요. 왜? 배전솔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공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복을 한 겁니다. 피복을. 자, 피복을 한 것을 이제 ACSR OC라고 합니다. 아우터 크레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우터. 그러니까 이 도체 외부, 아우터를, 외부를 어떻게, 크레드, 이렇게 피복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229 솔로 배전, 그죠? 배전.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 도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고려하지, 뭐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다. 자,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다가, 이 용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돼. TACSR이네. 그러니까 ACSR은 있고, 앞에 뭐가 T자가 달라붙었다는 얘기야. 그럼 보면, 보세요. 자, 알루미늄 있고, 그 다음에 컨덕터, 스틸, 리인포스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알루미늄 얼로이야. 얼로이라고 뭐는 거야? 합금했다, 합금. 그죠? 알루미늄으로 합금한 컨덕터구나. 왜? 서멀 레지스턴스, 내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합금을 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틸, 이 스틸은 뭐예요? 그대로 쓰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심은 그대로 쓰고, 내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했다.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150도씨의 높은 온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동일 부하에서 송전솔로를 경량화하여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150도씨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 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전류를 송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TACSR이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피복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다. 또 원어 보니까 우리 용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원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아, 이건 이제 TACSR20 그다음에 뭘 했다는 거야? 알루미늄 와인딩했구나. 무엇을? 강심을. 그렇죠? 강심을 와인딩했구나. 이렇게 봐. 그러면 자, 서멀 레지스탕스 알루미늄 얼로이 컨덕터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어떻게 돼? 알루미늄 콜레드 스틸 리인포스드니까 요게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예. 스틸 이 강선에다가 알루미늄 피복을 했구나. 이런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기존 ACSR 대비해서 허용 전류가 약 50에서 60% 더 증가한다 이런 말이지. 왜? 내열했으니까 전류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내부식성, 특성 향상, 수명 향상, 전기저항 감소. 내부식성이 당연히 되겠지. 왜? 부식이 안 일어나도록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피복을 했으니까 여기도 알루미늄, 얘는 알루미늄 합금 연선. 그래서 얼로이 합금된 거. 그러니까 재질이 거의 비슷하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부식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더 있네요. 자, 뭐가 있어요? 이제는 인바심 초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 자, 여기까지 보면 또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스타샤야. 스타샤. STACIR. 이건 뭐냐면 자, ACSR인데 보세요. ACSR이었는데 S 대신에 I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T 아까 했었죠. Thermal Resistance 됐고 앞에 또 S가 붙은 거야. 그러면 S 해석하고 I 해석하면 되겠네. 이런 말이지.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S는 뭐야? 자, Thermal Resistance인데 이걸 어때요? 더 슈퍼예요. 슈퍼. 더 많이 내열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알루미늄 얼로이 컨덕터는 맞고 아까 뭐야? 스틸 리인포스였는데 스틸이 아니고 뭐야? 인바라고 하는 거구나. 강선 대신에 인바라고 하는 어떤 선을 쓰는가 보구나. 여기까지 감을 잡으시면 되고 내열 성질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이도 특성이 우수한 아연도금 인바선을 중심으로 초내열 알루미늄 합금선을 외층에 연산했다. 뭐 이해됐습니다. 자, 인바심이 뭐냐? 인바심은 알루미늄에 지르코늄 등을 소량 첨가하여 열 처리한 합금선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르코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지르코늄.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발전공학의 원자력에서도 나옵니다. 예, 핵연료 피복한다고 그랬죠? 핵연료를 피복을 할 때 무엇으로? 지르코늄 합금으로 피복을 한다고 그래요. 피복을. 예, 그래서 거기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되는데 지르코늄 합금을 하게 되면 그 열을 다 견딘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르코늄 합금되니까 어떻게 많은 열을 견딜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경영 알루미늄선에 비해서 허용 전류가 2배, 도전율은 60%의 전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ACSR보다 2배 정도의 중용량이 필요한 것에 기존 철탑을 교체하지 않고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예, 부하가 더 증가했는데 전압을 올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체 굵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해. 그럴 때 스타샤 쓰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이죠. 사용 가능하고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기존 ACSR을 대체해서 사용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있네요. 자, 고강도 초내열 알루미늄 피복 인바심 알루미늄 합금 연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시 인바심이구나. 인바심. 이거 이해됐고 인바심도 어떻게 알루미늄 피복을 했구나.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피복했고 그 다음에 스타샤에다가 뭐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내열을 더 강조한 어떤 것이 되겠네. 보니까 어떻게 돼? 하이 스트렝스, 그죠? 하이 스트렝스 슈퍼 서멀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내열을 강화하고 초강하고 더 강화시켰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선을 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으로 클레드한 인바 리인포스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하고 차이는 하이 스트렝스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인바심을 알루미늄으로 피복을 한 거야. 왜? 또 인바심하고 알루미늄 뭡니까? 합금하고 또 어떻게 또 재료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인바심에다가 알루미늄 와인딩을 해서 이중관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없애준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보세요. 자, 이도 특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피복 인바선을 중심으로 초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을 외층에 연산한 제품으로 해안 지역, 그렇죠? 이런데 이종 금속 접촉에 의한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AW 해버리게 되면 이종 금속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식이 예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공 전선로, 즉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쪽에 이 송전솔로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각각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외워져야 안 외워져요.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원어를 알고 있어야 돼. 원어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잖아. ACSR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ACSR AWO 피복했구나. 그 다음에 앞에 써멀 뭐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또 T, ACSR, AW 피복했구나. 그 다음에 ACS가 아니네. 스틸이 아니고 인바심이란 거였구나. 그 다음에 써머리에다 어떻게 돼? S가 하나 더 들어서 S가 보통 다 뭐야? 슈퍼잖아. 슈퍼. 그 다음에 그거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H가 하나 더 들어가네. 이것도 하이. 그죠? 하이. 그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AW는 또 어떻게 돼? 또 역시 인바심을 또 피보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